자, 넥스트 스텝. 자, 여러분. 자, 저는 우리 슈퍼주니어가 내년에 20주년을 맞아요. 이제 우리 멤버들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게 다 이렇게 가입표를 친 게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가 이제 56kg였습니다. 근데 지금 70kg예요. 우와. 근데 이제 처음에 신동처럼 이렇게 귀염상으로 데뷔한 게 아니라 날카롭게 데뷔했기 때문에 20주년 때는 최대한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살만은 내가 좀 컨트롤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다짐을 한 게 2025년 1월이 되는 순간 술을 당분간 끊기로 했어요. 당분간요? 저 술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12월 안에 저한테 술 약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20주년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나이트클럽 아직도 있어요? 나이트클럽이 아직도 있어요? 아, 네, 제가 이제는 나이트클럽에서 더 이상 춤을 안 추고 이제 무대에서 춤을 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음식도 좀 줄여서 56kg까지는 힘들더라도 한 65, 한 요 정도 64, 5 요 정도까지 빼가지고 한번 내년 한 1월부터 시작이니까 3월, 4월에는 좀 달라진 모습. 늙고 살찐 김희철이 아니라 늙기만 한 김희철로 우리 엘프에게 나타나고 싶습니다. 진짜네요. 이거 되게 창피하다 이거. 니꺼 가져와.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 거기 오래 나 그냥.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 일어났다가 다시 다리 아프니까 다시 앉아.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 발표할게. 그래, 승원아. 난 저 트라우마가 너무 궁금해. 뭘까 알 것 같거든 뭔지. 알겠지? 바로 그날이야, 호동아. 제가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해도 되니? 이맘때 딱 10년 전 이맘때였거든. 이맘때다, 내가 스타킹에 나갔을 때가.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왔어. 사실 학교에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냥 나가라고 하셔서 그때는 어리니까 거절도 할 줄도 그치, 모르고 그치. 여러분 곧 스타킹에 저 나와요. 그냥 갔다 오자 해서 했는데 하필 그 인생 첫 방송이 스타킹이었던 거지. 세지. 물론 호동이는 나를 너무 예뻐해줬지만 난 내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사실 그 상처를 많이 이후에 받았구나. 한 번 더 전화가 오긴 했었어. 넥스트 스텝을 너무 못했네. 미안, 내가 거절했어. 수원아 두려운 거야 싸워야지. 못 싸우고 내가 10년을 지금 여기 땅구멍에 숨어 있었던 거야. 아이고 이런 넥스트 스텝. 근데 그랬다가 이번에 제스비 프로젝트를 하면서 호동이 말처럼 넥스트 스텝 용기를 내면서 하나씩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보고 사실 이번 방송도 원래 내 성격이었으면 전혀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제스비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거 다 치워두고 나온 거거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나는 이 트라우마라는 풍선을 날려보내리라. 호동이 앞에서 그런 나 자신을 칭찬해! 사실 나는 슈퍼주니어로 처음에 데뷔해서 나의 목표는 그냥 예능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실 슈퍼주니어 처음 모을 때 우리 그룹은 노래도 하는 친구, 연기도 하는 친구, 예능도 하는 친구. 그래, 신동아 넌 예능을 해야 돼. 하면서 나는 예능 멤버였어. 근데 슈퍼주니어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내가 예능이 안 나가고 김희철, 그치. 김기범, 김기범. 황경, 최시원. 최시원. 잘생긴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난 매주 기다렸던 거야. 그치. 난 언제쯤 나가나, 언제쯤 나가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희철이가 날 도와줘서 내가 엑스맨에 같이 나가게 된 거야. 기억나. 그래서 희철이가 처음에 오프닝 때 날 막 소개해줬어. 강호동 씨 엄청 잘 따라해요. 자, 야 보여줘. 근데 내가 너무 떨어서 볼춤을 잘 못 춘 거야. 그랬더니 호동이 알았다. 하고 쓱 넘어갔어. 그때부터 이제 나는 강호동에게 인정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강호동이 하는 프로그램이면 다 나간다. 그래서 스타킹, 강심장 강심장. 하면서 다 따라다녔는데 맞아. 강심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강심장에서 맞았구나 너는. 처음에 첫 주에 시작했을 때 내가 저 맨 뒤에 앉았어. 첫 주 녹화를 했어. 근데 다음 주에 갑자기 나 말고 이특하고 은영만 간다는 거야. 맞아. 날아갔구나. 아, 날라갔구나. 내가 잘 못했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3, 4주 있다가 자리가 비었다고 불러주는 거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날 나오는 게스트가 누구예요? 해가지고 막 개인기도 하고 막 춤도 추고 하니까 그때부터 호동이가 시선이 좀 바뀌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웃어주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멘트하는데 갑자기 날 이렇게 찾더니 다음 니 하면서 나한테 시켜주기 시작한 거야. 이거 내가 좀 이제 인정받는 건가? 폭군인데 네가 얘기하는 것들은. 아 그래? 폭군인데 네가 얘기하는 것들은. 아 그래? 아니 근데 나한테는 너무 나를 웃기거라. 나는 웃길 자 없느냐. 나한테는 그게 너무 설렜던 거지. 근데 사실 무섭기도 했지. 내가 여기서 또 도전했다가 못하면은 또 팽당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다가 넥스트 스텝. 내가 정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을 보여주는 걸. 왜냐면 나는 사실 수근이. 나는 몸을 보여주면 뭔가 다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초강수를 띄었어. 뭐였냐면 그때 당시 비 형이 나왔었어. 널 붙잡을 노래라고 해가지고 옷을 올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였어. 수달처럼.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했을 땐 비만 보이고 탁 돌았을 때 조그맣게 만이라고 적자 해서 치우고 비만을 딱 보여주면 웃기겠지? 해가지고 그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옷을 딱 올리고 막 하는데 뒤에서 막 호동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끝내고 딱 들어갔는데 원래 안 그러거든? 호동이가 이만큼 나와서 들어가는 내 등짝을 탁 때리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설렜던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 끝나고 대기실로 와라. 이건 무슨 야 끝나고 이거 거의 헷갈리는데. 진짜 같기도 하고. 웃길 자 없느냐. 왕의 남자 그거 아니야? 걔 나를 웃길 자 없느냐. 너 한 번 오더라. 이 정도는 완전 그냥 폭군이야. 왕의 남자에서 나오는. 끝나고 대기실로 와라 하더니 그날 대기실에 처음에 가서 호동이 형이 끝나고 오늘 방송 어땠고 하면서 자기 번호를 나한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호동이 형 번호를 그때 처음 받았어. 저자를 내 침소로 드리도록 하여라. 신동이를 내 침소로 드리도록 하여라. 아무튼 난 예능에 꿈이 있었는데 사실 나도 고맙다, 승원 씨랑 고맙다. 비슷하게 트라우마가 살짝 있을 뻔했지만 그걸 좀 넥스트 이겨내고 스텝. 끝까지 넥스트 스텝을 해서 나 호동이 형에서 좀 그날 인정을 받지 않았나. 내 자신을 칭찬해. 너무 고마워 컬리 생각해줘서. 자 나는 예제가 먼저 한대. 자 박수. 세제부터. 이런 발표를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손 잘 그렸다. 그지? 저의 나와의 모든 지금 칭찬의 주제는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첫 인터뷰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로? 네! 엘리자베스 올슨 선배랑 베네딕트 컴버비치 선배를 제가 처음 만나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가 영어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을까? 누구 흉내 내는 거야? 그냥 저요. 그런 걱정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정말 오래오래 준비를 했고 그때 가비도 도와줬어요, 저를. 영어 애티튜드를. 네, 우리 무조건. 원래 친했구나. 네, 그때부터 제가 영어 인터뷰를 하게 돼서 얼마 전에는 최근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 위키드의 인터뷰까지 다녀왔습니다. 맞아. 봤어. 네,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까지 만나뵙게 됐는데요. 네. 영철이는 헛배웠네요. 전화가 안 오더라고. 이때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를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좋다. 진짜 멋있었어. 아니 그러면 원래는 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 좀 안 하려고 했어? 영어 인터뷰는 사실 내가 아직도 다 못 알아들어. 아니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고? 스크립트를 미리 구성안을 다 짜서 미리 번역을 맡겨서 그걸 다 외우는 거야.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근데 통역을 해도 되잖아. 왜냐하면 그 해외 분들 인터뷰를 하면 너무 시간을 적게 줘. 원래 맨 처음 했을 때 6분인가 그랬어. 그래서 통역을 하고 있으면 질문을 하다 끝나. 그냥 그래서 그 시간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뭐 같이 사진도 잘 못 찍게 하고. 그치. 저희를 왜
많이 안 쓰는지를 알겠는데. 이해가 되죠. 본인 말을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영철이 8분 줬는데 질문을 7분 30초 할 거잖아. 그러면 안 돼. 진짜로 딱 질문만 해야 돼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 순간에 긴장되잖아. 너무 긴장되지. 긴장되면 영철이는 나보다 영어도 못해. 뚝 떨어져. 근데 진짜 막 단어 까먹거나 그런 적 없었어? 긴장되면 너무 아까. 많지. 엄청 많이 어떻게 했어, 더듬어. 그거를? 과외를 받으면서 모의 인터뷰도 해. 진짜 힘들다. 준비했구나.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항상 멋있다. 아니야 그래도 돼. 버려야겠는데. 나 칭찬해. 야, 너 진짜 칭찬한다. 야 이렇게 감동으로 가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 야, 재지야, 찢어버리고 있어 지금.